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친정 아버지에게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는 남편 때문에 너무 섭섭한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 5년차 애둘 가진 여자로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서 신랑과 고기에 술 한잔하다 언성이 높아서 말싸움 끝에 저 혼자 씩씩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신랑은 결혼 전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 장애 판정을 받았고 결혼 전부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 덕에 신랑은 만년백수로 집에 있습니다. 제 친정은 가난하고 시댁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이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는 없어요. 아무튼 오늘 싸우게 된 요지에 앞서서 저희 친정에 대해 먼저 말을 한다면 엄마 아빠는 제가 24살 되던 해에 엄마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헤어지시고 지금은 저와 아버지 동생 각자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고 있어요.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있기 전까지 오냐오냐 커왔습니다. 지금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고 여자랑 동거하면서 집에는 전혀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누나라 연락은 되지만 아무튼 엄마가 집 나간 후부터 더 많은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10대도 아닌데 정말 어찌 보면 시한폭탄 같아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게으르시고 우유부단한 성격에 무능력까지 고루 갖추셨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아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참지 못해 가출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몇십 년 동안 혼자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벌어먹여 살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능력하셨어요. 지금 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고 제 나이 30 중반을 넘어가는데 제 평생 아버지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참 웃긴 것은 누가 하나 돈 갖다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돈 벌지 않고 생활력이 정말 무능력하시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처녀 시절 몇십만 원씩 붙여드렸는데 시집 가고 나서는 저도 애 키운다고 일도 못하고 해서 지금은 붙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1년 정도를 20-30만 원씩 꼬박 타서 쓰시는데 2달 전부터 동생이 빚 갚아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주던 생활비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신랑에게 생활비 70만 원 타서 쓰는데 거기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2달 정도 드렸어요. 65세 이상 되면 노인연금으로 나라에서 8만 원 정도 나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무능력하여 아버지가 너무 밉고 싫었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지라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어요. 동생은 아버지를 정말 격려하는데 그 전에 생활비도 제가 부탁해서 겨우 주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지금껏 이렇게 평생 살아오신 아버지 보면 돈도 주기 싫어요. 이렇게 저희 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제 저희 시댁에 대해 말하자면 시댁은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댁의 둘째 며느리로 형님 되는 사람이 금쪽 같은 자식 둘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전 그 아이들과 시댁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큰형님 애들과 아버님 모시고 하루 삼시세끼 꼬박 차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 우울증이 심해서 구층에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분가한 후 얼마 안 돼 아버님은 여자친구가 생기시고 점점 집안에 있는 돈 수천만 원을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현재 사시고 있는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으로 노년에 쓰시려 하세요. 자기 돈 자기가 쓰신다고 하는데 뭐 며느리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아버님은 이전 직장이 공무원으로 한 달에 꽤 많은 연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 친정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신랑이랑 살면서 자존심 상하기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노령연금 타기 전 딸에게 돈 이야기 하기가 힘들어서 말을 빙빙 돌리며 말을 끊고 반복하시다 끝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울먹이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구나. 딸아, 쌀값만 어찌 안 되겠니? 그때는 신랑에게 생활비조차 받지 않아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신랑에게 큰맘 먹고 처음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맨날 집에서 노시고 배짱이 같은 장인어른, 아파트 경비라도 하시라고 했고 돈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주는 버릇이 된다며 돈 15만 원 빌려달라고 했던 걸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신랑은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노래를 하지만 그래도 시댁 아버님께 3천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여자 만나 그 돈을 다 쓰는 바람에 못 받고 아주버니에게 400만 원 빌려준 거 200만 원 받기로 했답니다. 남편 사업 시작하고 석 달 만에 1200만 원 말아먹고 돈 없다 없다 해도 본인 시댁 일과 자기 일이라면 돈은 잘 쓰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돈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듣기도 싫다는 식으로 쌩깝니다. 신랑 회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있으며 우리 집 가족은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당장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 친정아버지 이야기하면 남편은 한숨부터 쉬고 절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요. 친정아버지가 과거에 잘못 사셨지만 지금은 어쨌든 힘없는 노인네 아닙니까? 저 시댁에 형님이란 여자 없이 맏며느리 노릇하면서 살았으며 아주버니 아이들 옷 가지며 먹을거리, 제 생활비에서 사용을 했어요.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제사부터 아버님 생신, 애들 생일, 가족 행사 모두 제가 해야만 했어요. 이제까지 시댁에 살면서 아버님이고 애들 생각하며 이 집안 손가는 일 마다하지 않고 다 했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한심스럽네요. 제가 하는 만큼 신랑은 저희 가난한 친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친정 아버지를 개무시해요. 처음엔 신랑에게 연민도 많이 느꼈는데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이후로 보듬어 줄 수 있었던 사랑에 모자랐던 점이 이젠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 못난 장애인을 만나 이런 대접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나 정도면 정말 더 좋은 사람에게 시집 가서 이런 대접은 안 받고 살았을 텐데 생각까지 들게 해요. 지금은 어차피 애들만 보고 살고 있지만 뭐가 저리도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신랑이 너무너무 밉고 싫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희 아버지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주 가끔 외식도 시켜드리고 해요. 신랑에게 너무 섭섭해 말했지만 아버지 또한 무능력하시게 사신 거 저 또한 창피하고 이런 아버지가 싫어도 지금 70을 바라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다그칠 것이며 나 몰라라 하겠어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 시아버지 글 쓰신 분처럼 똑같이 그러십니다. 젊어 집에서 시어머님 돈이나 뜯어가며 여러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사셨다고 하네요. 결국 현재 이혼하셨지만 개벌은 못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랑과 시장 가는 길에 시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할매랑 손 떡하니 잡고 국밥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절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형편은 되지 않지만 철마다 옷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뻔뻔하게 자신이 필요하신 것은 사달라고 하시고 돈도 달라고 그러시고 저와 남편에게는 어렵게 말을 하는 척 하세요. 늙어서 기력이 없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네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 젊어서 잘 사셨어야죠. 할 도리도 못하고 늙었다는 이유로 남들이 누리는 효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효도도 부모 나름 아닐까요? 친정 아버님 쌀 떨어지셨어요? 밥은 어떻게든 알아서 잘 드실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님 아버지 모습이 꼭 제 시아버지 같아 보여요.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데 늙었다고 나이 드셨다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게 친정 아버지도 젊어서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잘하고 알뜰살뜰 열심히 돈 벌어 노후 대비해서 사셨다면 지금 그러고 사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업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니도 너무 남편에게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아니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낳아준 정 길러준 정을 생각해야지 얼마나 아들딸이 아버지에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집에 쌀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삽니까? 그러고 보면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가 밥이라도 지어주고 했을 텐데 얼마나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으면 아버지 쌀이 없는지 모를까요? 진짜 빌어 처먹을 세상이네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인데 시집 갔다고 외면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얼마나 굶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딸에게 힘겹게 말을 했을까요? 님 사위도 참 쓰레기네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그것도 자식도 있는데 자식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약 우리 아빠가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을 해서라도 돈 붙여 드렸을 겁니다.
지금 저렇게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아버지 입에서 나와야 아는 상황이고 또 신경 안 쓰고 살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세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만약 그러다 자식들도 모르게 홀로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돌아가신 줄도 모를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장례식장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해주겠네요. 남편 그 누구보다 소중한 것이 부모이며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남편만 핑계대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아버지라면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어야지. 저는 힘없이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리어커 끌고 종이 줍는 거 보면 진짜 마음 아픈데, 이 상황에서도 집에서 신랑과 공이랑 술 한잔 먹고 언성이 높아서 말싸움 끝에 저 혼자 씩씩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라는 적을 보니까 고기랑 술 한잔 먹을 돈으로 아버지 쌀값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보내드릴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끝으로 제가 보기에는 핑계뿐이며 이렇게 컴퓨터 할 시간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 집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님도 걱정이 되시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 알지만 마음 안 아프신가요?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불쌍하다 아버님.